자, 그럼 오늘은 7장 Depreciation and Income Ta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preciation은 한국말로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죠. 감가상각 부분이 Income Tax, 한국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은 세금을 내는데 법인세라고 그러죠. 회사가 내는. 그게 이제 인컴 텍스를 얘기하는 거고, 인컴 텍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디프리시에이션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income taxes usually represent a significant cash outflow. 무슨 뜻이에요? cash outflow. 나간다. 세금 내는 거예요. 이제. 지출해야 될 항목인 거예요. 지금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캐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렸었죠. 그게 before tax cash flow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사업을 하면서 텍스 세금을 내야 되면은 after tax cash flow를 그려야 되는 거고, 당연히 들어오는 그 네트로 했을 때 들어오는 부분이 플러스였다면은, 네트로 플러스였다면 그게 줄어들겠죠. 텍스만큼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depreci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finding after tax cash flows. Depreciation is the decrease in value of physical properties with the passage of time. 여러분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 트럭을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걸로 여러분들 하는 비즈니스가 물건 딜리버리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2천만 원어치 감가상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it is an accounting concept, 회계 개념인 거예요. A non-cash cost that establishes an annual deduction against before tax income. 자,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내가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경비가 들어갔으면은 그만큼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렇죠? 뭐 경비가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 급여라든지 뭐 오피스 사무실 집기, 각종 통신, 뭐 이런 비용들, 보험료 그런 거 빼고 내가 번 돈에서 빼고 나머지에다가 텍스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디프리시에이션도 마치 경비처럼 그 before tax income에서 빼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디프리시에이션은 따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지 경비에 이렇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딜리버리 사업을 위해 가지고 1년 동안 차를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 5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전체로 회사가 번 돈이 1억이었으면은 500만 원만큼은 감가상각에 해당하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1억 빼기 경비가 있을 것이고 또 감가상각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 그 500만 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겁니까? 예를 들어 그 경비 같이 이제 통신비 같은 거는 실제로 내죠. 전기료 내지. 그렇죠? 근데 500만 원은 사실상 차를 내가 썼는데 그 가치가 떨어졌는데 열심히 썼기 때문에 사업 행위로 인해서. 그렇지만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낸 건 아니죠. 만약에 내가
리즈나 렌트를 해서 썼다면은 주머니에서 나간 거죠. 나는 이미 차를 소유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일을 했어. 근데 주머니에서 나간 코스트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말이 나오는 게 넌 캐시 코스트라는 거예요. 장부상에 존재하는 거고 회계 개념인 거고. 오케이? It is intended to approximate the yearly fraction of an asset's value used in the production of income. 이게 연도별로 계산하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천만 원짜리가 3년을 쓰고 뭐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2,500만 원만큼 3년간 디프리시에이션이 일어난 거고 그거를 매년 얼마씩 정해가지고 인컴 텍스 계산할 시에 인컴에서 이제 빼주게 되는 겁니다. Property is depreciable if it is used in business or helped to produce income. 내가 그 딜리버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차를 이용했을 때 디프리시에이션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여가를 위해서 차를 쓰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디프리시에이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It has a determinable useful life, longer than 1 year.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 책에 보면은 감가상각, 수명이 이렇게 다 프로퍼티 혹은 에셋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어느 타입의 중장비 같은 경우에 5년으로 본다. 뭐는 7년으로 본다. 이런 게 있죠. It is something that wears out, decays, gets used up, becomes obsolete, loses value from natural causes. 사용을 하면서 가치가 떨어지고 뭔가 더 wear out, 달아 빠지고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죠. 우리 건설 사업 같은 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장비. 그 제조업 같은 거에 플랜트에 각종 기계들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내는 기계들. 차량. 에그리컬처 사업의 농기계. 마이닝에도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디프리시에이션 대상이 됩니다. It is not inventory, stock in trade or investment property. 이게 창고에 그냥 썩혀놓은 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 비즈니스에서 만들어낸 인컴에서 빼주는 부분이라는 얘기고 주식이나 혹은 투자를 위해서 취득한 프로퍼티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에.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빌딩을 하나 샀는데 그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투자를 위해서. Depreciable property is tangible. tangible 무슨 뜻인지 알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 Or intangible. Such as 이거는 눈에 보이고 안 만져지는 거죠. Intangible. Such as copyrights, patents, or franchises. 뭐야 이거? Copyright, patents, 특허, franchise, 뭐 영업권 같은 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특허를 내가 냈어요. 그 특허로 인해 가지고 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경쟁 유사한 물품도 나올 것이고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특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Depreciated according to a depreciation schedule when it is put in service. 실제로 사업 행위를 위해서 쓰였을 때 해당한다 라는 얘기죠. 이 디프리시에이션을 누가 계산을 하겠습니까? 세무서에서 계산해 줄까요? 세무
세무서에 우리가 신고를 하죠. 회사에서는.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빼주세요 하고 신고를 하죠. 회사 그 회계팀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 회사에서 계산을 해야 되고 제조 회사에서 계산을 해야 되고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끔 세법에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계산해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감가상각 부분을. 그렇죠? 스트레이트 라인 메소드. 그래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법, 정율법. 먼저 나오는 straight line method. 이게 정액법일까요? 정율법일까요? 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B, 베이스, 샀을 때 장부가, 처음 장부가 빼기 우리 SB 많이 했잖아요. salvage value. N년 동안 이용을 하고 잔존 가치로서 salvage value가 남는 거죠. 차를 아까 얘기했던 얼마에 사서 새 차를 사서 3년이 지나서 500만 원에 팔았죠. 그때 그 500만 원이 salvage value인 거고 N이 3. 토탈 디프리시에이션이 아까 3,000에서 500이었죠? 2,500이죠. 그거를 매년 계산한 거죠. 1년당. 예? 그래서 정액법인 거예요, 이게. 1년당 얼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씩 감가상각을 시켜주는 거지. 그 회계상에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장부가, book-value. 장부가는 처음 샀던 코스트에 1년치 디프리시에이션을 빼주면 1년이 지난 후에 장부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매년 정액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알겠죠? 어렵지 않죠? 예제를 보면서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우개가 어디 갔나? 지금 이 표 한번 보세요. 20만 불을 주고 산, 2억 정도 되니까 우리 중장비 정도 되겠네요. 그게 depreciable life가 몇 년? 5년인 거예요. 5년 사용하고 잔존 가치가 2만 불로 평가가 돼요. 내가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베이스, 처음의 장부가, 취득가격이지, 취득가격, 마이너스 셀브지 밸류, 마이너스, 나누기, 디프리시어블 라이프, 5. 그래서 매년 36,000불씩 감가상각을 시켜줘요. 어렵지 않죠? 뭐 3년째, 4년째 다 똑같지? 이 D 스타는 뭐예요? 어렵지 않죠? 네? K 곱하기 누적 스타는 3년째 되면은 세 번 감가상각 시켜줬잖아요. 3년째 다 더한 거.
36,000 곱하기 3 한 거야. 거기 이제 책에 보면 식이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어려운 식이 아니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게 정액법이고 정율법이 나옵니다. 그게 Declining Balance Method, DB. 요거는 Constant Percentage, 정해진 퍼센테이지가 북밸류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북밸류에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나오는 게 일정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나오는 게 디프리시에이션 어마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R이 있는데 이게 정율 할 때 율이 되는 거야, 퍼센테이지가. 이건 프로퍼티별로 세법 계산하는 데 있어서 R을 얼마에 적용하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볼까요? 뭐 식이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표를 보면 되지. 처음에 베이스 코스트 B가 얼마예요? 취득 가격. 여기 다 순차대로 계산돼 있잖아. 얼마 주고 산 거야? 4,000불이죠. 첫 해 디프리시에이션 된 어마운트는 내가 이렇게 좀 적어왔으니까 D1은 베이스 곱하기 일정 비율 R. R이 얼마예요? 15%인 것 같은데? 그렇죠. 0.2, R이 0.15. 네? 근데 표현을 할 때 뭐 200%, 150%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 숫자는 이게 아니고 150%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0.15를 곱해주는 거예요. R은 이거를 우리가 감가상할 때 부르기를 그냥 150% DB 메서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된 거야? 맞죠? 그게 800? 네. 지금, 이 예제가 두 개가 여기 계산은 지금 200짜리네, 200. 그래서 0.2. 하면 되겠죠? 어쩐지 나도 계속 써놓고 보니까. 자, 그 다음 연도 건. 여기 3,20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북 밸류 1이죠. 이거 한번 그냥 계산 한번 보면 되는 거니까. 1은 B 마이너스 이 디프리시에이션. 맞죠? 그래서 이게 B 이렇게 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이걸 일반화를 시키면 1인 거잖아요. 앞전에 나온 이 식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 되겠죠? 네? 어려울 거 없죠? 자, 디프리시에이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는 요 전년도 북밸류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 북밸류가 어떻게 돼요? 요거에 감안하면 응? '이 식이 BK가 아니라 그러니까 B여야 되죠? 이니셜에서 계속 나가는 거니까. 맞죠? B 1-R에 이게 맞습니까? 전년도 북밸류 곱하기 얼마예요? R이죠. 그래서 다소 복잡해 보이는 식이지만 결국은 순차적으로 전년도 북밸류에다 정유를 곱해가지고 디프리시에이션을 계산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그 정액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초반에 감가상각이 좀 많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좀 감가상각이 적어지죠. 정액법에 대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이. T, depreciation 이렇게 하면. 어떨 때 정액법을 쓰고 어떨 때 정율법을 쓰고 그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써야 되고 어느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율법을 써야 되고 어느 아이템에 대해서는 다 좋은 거 그 회계 리포트 하는 사람이 골라서 셀렉션해서 쓸 수가 있고 그 플러스 이제 책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뭐 MA, CRS 방법 해서 뭐 기초적으로는 정액법, 정률법에 근거하는데 약간 또 베리에이션을 줘서 이렇게 계산해라 하는 것들도 있고 그것까지 커버할 필요는 없겠지 우리 클래스에서. 감가상각이 되는 근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7.3.3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DB with switch over to SL 나와 있거든. 책 없어? 네, 카피를 안 해왔는데 318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은 10년이 depreciable life인데 매년 SL 메서드로 계산한 게 3번에 나와 있고 200% declining balance로 계산한 게 2번 항목에 나와 있죠. 예?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 DB 방법으로 했을 때 depreciation을 더 크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크게 계산이 되죠? 얼마 나왔어요? 800이 나왔고 SL에서는 400이 나왔고 이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정액법, 정율법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나한테 유리하게끔. 그러면 초반에는 2년째도 보면은 정율법으로 계산한 게 더 커요. 그렇죠? 640 나왔잖아.
3년째도 크고 4년째도 크고 요럴 때는 정율법을 적용을 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은 6년째는 아예 같게 나오고 더 지나가면 정액법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때는 매년 세무 신고를 하는 거니까 정액법을 사용해도 된다 이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나한테 유리하게 계산하려면 이게 좋겠죠. 예? 그래서 DB, Declining Balance, Switch Over to SL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Depreciation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Units of Production 메소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Base Cost minus Salvage Value를 뭘로 나눠주냐? Estimated Lifetime Production Unit. 어떤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는 100번을 쓰면 수명을 다했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럼 매번 쓸 때마다 되는 감가상각을 이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100번 쓰면은 수명 다 했다고 봐. 그러면 올해는 내가 30번밖에 안 썼어요. 내년에는 뭐 40번 썼어요. 그 다음 연도에는 또 30번 썼어. 그거에 근거해서 디프리시에이션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 예제로 나온 건 뭐예요? 몇 번이 아니라 몇 시간 쓰면 끝난다고 나왔거든. 그래서 전체 수명이 3만 시간을 쓰면 끝나는 건데 매년 얼만큼 썼다라는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양만큼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거죠. 내가 올해는 5,000시간 썼어. 내년엔 6,000시간 썼어. 이런 식으로. 그거에 근거해서 디프리시에이션을 또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텍스 계산에 디프리시에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얘기를 했는데 우선 텍스의 종류가 뭐가 있나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인컴 텍스, 우리나라에서 회사들이 내는 법인세야. 뭐 프로퍼티 텍스는 뭐라 그러죠? 재산세. 내가 빌딩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일즈 텍스는 언제 내는 걸까요? 판매세.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사서 넣을 때 거기 텍스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담배 사서 피울 때, 술 살 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인세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결국 before tax, after tax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after tax를 그려야죠. 내야 되는 돈이잖아. 내야 되는 돈이니까. 그랬을 때 MARR이 좀 조정될 수 있겠죠. after tax MARR은 어느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아니, 저건 뭐 before tax MARR로 나와 있네. after tax before tax MARR 마이너스 before tax MARR 곱하기 세율 tax rate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여기 그래서 등식이 딱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나온 거죠.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회사 팔러시마다 틀리는데 개념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얘기가 되죠?
depreciation is not a cash flow, non-cash cost라고 얘기했죠. 예? But it affects a corporation's taxable income, and therefore the tax a corporation pays. 자, 우리가 taxable income, 은 전체적인 매출액, gross income에서 이게 뭐야 이게? 경비, all expenses. 아까 얘기했던 뭐 직원들 급여, 각종 렌트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쓴 경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depreciation deduction. 내가 내 주머니에 gross income으로 1억 원이 들어왔지만 1억 원에 대해서 세율 30% 적용을 해가지고 3천만 원 텍스를 내는 게 아니라 1억 원 빼기 직원들 월급 준 거, 출장 다닌 거, 뭐 렌트 한 거, 보험료 낸 거 다 빼고 depreciation deduction까지 빼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텍스 레이트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캐피탈 인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정확하네. 여기 이 캐피탈 인베스트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경비 처리는 아니거든, 이게. 사업 진행 도중에 뭘 샀어. 굴삭길 하나 더 샀어. 그게 경비가 아니란 얘기야. 빅머니 캐피탈 인베스트 했기 때문에 이건 매년 오래 지나고 이제 감가상각으로 해서 네가 텍스에 유리하게 가라.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여기 쉬운 예가 하나 있죠. 회사가 그로스 인컴이 150만 불. 근데 운영 경비가 80만 불. 프로퍼티 텍스도 냈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 번 거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토털 디프레션 디덕션이 또 11만 4천 불. 해서 요만큼을 번 거로 보는 거지. 텍스를 매기는 데 있어서. 텍서블 인컴. 우리 장비를 많이 돌리면 이 디프리시에이션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지. 우리 같은 건설회사는. 그래서 또 뭐 calculating income tax 나와 있는데 taxable income에 gross income, expense, depreciation, deduction이 있고. 이건 뭐 내가 굳이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이 세율이 첫 얼마에는 몇 프로, 그거보다 더 많으면은 15에서 25, 그거보다 더 많으면은 34%,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영어로 소위 말하는 텍스 브래킷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도 인컴이 1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우리 세금 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조금 버는 앞전의 부분은 적게 퍼센테이지가 매겨지는 거고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야.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캐피털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감가상각을 계산했는데 중간에 팔았어요. 장비를. 중간에 팔았어. 그런데 그 마켓 밸류가 판 가격이 내 장부가보다 컸어. 무슨 연유에서건 아무튼. 그랬을 경우엔 그걸 뭘로 보느냐? 저기 나오는 게인으로 보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로스로 보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저거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캐피탈 인베스트한 아이템을 팔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 세금 계산에 쓰였던 디프리시에이션을 사용을 했던 아이템인데, 항목인데 그걸 팔았어. 근데 장부가보다 커.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 개인이 있었으면. 그러면 또 뭘 내야 돼?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양도소득세. 네가 이만큼 해서 디프리시에이션에서 텍스 베너핏을 받았는데 팔고 보니 네가 얘기한 북밸류보다 실제로 크잖아. 그래서 그만큼에 대해서는 또 정해진 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fter tax cash flow, before tax cash flow, after tax cash flow 고민할 필요 없죠. 텍스 계산해서 before tax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그리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링 이코노믹 어널리시스에서 이 정도 벌었을 때 소득이 있으면은 텍스가 이만큼 나오겠다 감안을 해서 그리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다 계산하는 건 똑같죠. 틀릴 거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애프터 텍스 시츄에이션으로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될 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디프리시에이션하고 인컴 텍스.